사춘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밥 때 되면 나와요.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돌을 닦는 심정으로 누르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배. 사춘기 아들은 임신 중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의 그 파도를 힘차게 넘고 있는 중3, 중2 두 아들 엄마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2 둘째 아들과 같이 여행을 단둘이서 다녀왔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고요했죠.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사춘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말을 자주 섞지 않아요. 짧게 필요한 말만 오가되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목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면요, 막 다정하고 막 깔깔 웃고 이런 일은 안 생기는데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워요. 네, 아, 이게 바로 그러면 아들과의 여행법이 되는 네, 거기도 맞아요. 할까요? 네. 주로 먹죠, 그냥. 선생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겪어본 자만이 안다. 내 아들의 사춘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떠셨습니까? 쌍둥이 임신했다. 네. 두 아이니까. 아이들 상태 자체가 그냥 막달 임산부 느낌이에요. 그것도 한여름. 더워요, 애들이. 네. 아들들은 늘 더워요. 너무 뜨겁군요, 진짜. 한여름에 막달을 지내고 있는 임산부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네. 그 사춘기 아들을 키우시면서 고요한 수도승의 삶을 사셨다고 네.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약간 저희 집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몸싸움을 하면서 뒹굴던 그 거실에 사람이 사라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원, 전체로 보면 수도원 원장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병동의 데스크 간호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누워 계시니까 밥 때 되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밥이 방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병원과 다른 점은. 밥은 그래도 나와서 먹고 나면 또 다시 들어가고. 네, 그게 이제 어떤 나 자신으로 생각하자면 정말 돌을 닦는 느낌으로 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돌을 닦는 심정으로 누르면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아이들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충족해주고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었죠. 완전히 한복판에 계실 때, 도 닦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누르셨을지. 속이 상할 때가 많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로 승화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중2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을 알아볼까? 라고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그 정도로 내가 아이 때문에 쓰고 있는 이 신경 자체가 아이에 대한 고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소한 일을 할 때는 하루 종일 화가 나진 않잖아요. 예, 일에서는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이 하나가 주는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좀 희석시켜 보려고 저는 제가 그 책을 쓰는 것들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마감을 막 당기면서까지 막 썼어요. 그래야 내가 얘네들한테 나쁜 말을 안 하겠다. 독을 뿜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이 운동을 했고요. 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잊혀진다기보다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눈빛이 그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이거 마지막으로는 같은 중2 엄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동변생변 후련하게 털어놓고 네, 오셨군요. 거기에서 내 아이의 만행을 막 하나씩 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아이가 착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 집에 저런 사례를 듣고 저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더 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들 비슷하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 아이 양반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사춘기 대화 10가지 원칙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가장 어려웠지만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다정하게예요. 사춘기 아들은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몸 전체에 체취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목소리가 변해가죠. 몸 자체가 이제 나보다 큰 몸, 그리고 남자의 몸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아이인데 너무 낯설어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도대체 내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얼굴도 그렇게 귀엽던 애가 점점 못생겨지죠. 그러면서 다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다정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실제로 막 이렇게는 못하죠. 저는 성격이 원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원래. 대신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떼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시죠? 우리 화나면 성 붙이는 거. 야, 이규현! 이렇게 되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근데 이제 야를 뺐고요. 야는 정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부르려고 했고, 이규현이 아니라 규현아. 그리고 또 하나, 성을 뺀 자리에 우리를 넣었어요. 우리 규현이 왔어? 우리 규현이 힘들었겠다. 우리 규현이 배고프지. 하면서 그냥 그 말이 주는 따뜻함.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우리 규현이라고 늘 불러줬어. 라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 그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궁딩 팡팡 이런 거 해주고 싶고 그런데 네. 아들들 정색하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네. 그쵸. 네.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 좀 더 살갑게 다가가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대화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궁뎅이를 팡팡 이거는 정말 너무 혐오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스킨십을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춘기 아들을 만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기다려요. 다만 부위가 바뀌는 거죠. 부위만 살짝 옮기면 되게 그 모습 자체는 되게 희한한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거 등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제 키가 크니까 이렇게 길죠. 여기를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을 때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어깨를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아침에 깨울 때 발을 만져요. 발을 만지고 종아리를 조금 이렇게 만져요. 우리 어릴 때 키 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요.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발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해요. 이제 발이 아빠만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발을 만지면서 발이 정말 많이 컸다. 아빠보다 더 클 것 같다. 와, 발도 잘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승 같은 게 뭐냐면 말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여기저기 만지면서 발톱 좀 깎아야 되겠네. 그냥 혼잣말. 얘는 잠결이라 못 듣죠. 근데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장에 좋다 그랬냐, 여긴가 위인가 하면서 그냥 1인극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꾹꾹 누르거나 마사지를 해주고 종아리가 많이 두꺼워졌다, 와 털이 많이 났네 하면서 아이가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도 멋있다. 이건 정말 멋지게 잘 성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하반신 쪽으로. 특히 발 쪽이나 다리 네, 쪽으로. 발 쪽 아주 좋아해요. 네.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욕하는 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단호하게 욕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욕을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좀 대화를 이끌고 가르쳐야 될지 궁금해하세요. 아이가 욕을 딱 했을 때 그 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금지하거나 혼내는 상황 자체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훈계예요. 그 형태가. 애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을 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허용적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욕을 해서 당장 막 엄마가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아이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길에서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봤으면 그냥 그날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쌍욕을 너무 길거리에서 크게 하더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근데 걔네들은 왜 쳐다보는지도 몰라. 하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우리 엄마들은 여자다 보니까 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싫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러는 사이에 엄마 몰래 욕을 굉장히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일 때 저희 아이들이랑 앉아서 이제 욕 배틀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많은 욕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이미 아는 상태. 엄마 앞에서만 안 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이후 스텝을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네, 졌잖아요, 제가. 와, 정말 많은 욕들을 알고 있군요, 아이들은. 네, 뭐 걔네들이 반에서 넘버원 아니에요. 욕 제일 잘하는 애들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영어를 흘려듣기 하는 것처럼 아이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욕을 흘려듣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욕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쓰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 앞에서만 안 쓰고 어떤 애들은 예, 알지만 안 쓰고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시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싶은 시기가 있고요. 그런 친구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그러다가 일부 아이들은 이제 별로 안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고, 일부 아이들은 이제 평생 쓰고요. 남편분들 욕 안 쓰세요? 저희 남편 되게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욕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고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선생님 앞이나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되는 언어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해줬죠. 아이 사춘기 시기에 부모가 공부 욕심을 놓으면 사춘기라도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이는 둘째치고 네. 공부 욕심을 못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못 내려놓으면 네. 방법 있나요? 어차피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하는 아이를 어쩌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얘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세요? 억지로 막 입에 먹여 넣을 수가 없는 못 건데. 넣어요. 어차피. 네. 선생님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 이유는 호르몬 때문에. 막달 임산부한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한다?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입력이 안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확보를 해주시되, 할 건 하자라고 단호하면서 짧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놀거나 게임을 할 때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는 늘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책상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는 있겠죠. 아이가 사각지대 어딘가에 있는 거를 못 견디시는군요, 부모님들은. 뭘 하고 있을지. 소파에서 게임을 하면 엄마가 보고는 있는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내 기분만 좋다. 근데 애는 쉰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은 그냥 자유롭게 두셨구나. 사춘기 저는 때. 게임할 때 간식 줬어요. 보통 아이들이 느끼기에 엄마가 공부할 때 자꾸 간식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주스를 따라주고 이러니까 엄마는 공부할 때만 날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바꿨어요. 일부러 공부할 때는 그냥 뒀다가 이제 게임하고 있을 때 막 온갖 막 사과 깎아주고 수박 썰어주고 하면서, 엄마는 너의 게임을 싫어하지 않아 라는 거를 내색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해도 돼. 나 대신 할 건 해라. 진짜 선생님 정말 맞아. 너무 대인배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이 시기가 굉장히 그 또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엄마보다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친구가 부르면 쪼르륵 달려나가고, 예. 이 시기에 친구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네. 예. 이 사춘기 시기에 친구 문제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떤 조언 해주고 계세요? 사실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외로워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외로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를 만들어줄 수 없는 나이예요. 사춘기는 뭐 누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떡볶이를 먹인다고 얘랑 놀아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외롭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아이가 친구랑 했으면 좋았을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이가 뭔가 계속 사회로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너무 많거나 친구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 2023년도에 중학생 아이들은요, 모두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어요. 카카오톡 안 써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끝날 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내일 모여서 팀 숙제하는 거 시간 조율하는데 5시간이 걸려요. 아이고, 속이 터지네요, 또. 그걸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럴 만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원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총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괜찮은데 2시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던가, 아이들이랑 놀면서 저희 큰아들도 그런데 12시 넘게까지 노는 경우가 있어요. 자정 넘게까지 해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다가도 11시 반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 기특하다, 고맙다, 엄마가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라고 하고,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끼리 이제 은근한 그런 권력 다툼, 힘 다툼, 네, 서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뭐 신체적인 접촉도 일어나고 실제 많이 싸우고 뭐 의자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특히 저희 아들은 남중에 있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뛰고 있대요. 아, 정말 다들 뼈가 부러져 있다고 한 번씩은 부러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깁스한 애는 늘 있어요. 아니면 얘 풀고 나면 쟤 다시 하고 오고. 그러니까 뭐 교실에 저도 이제 아이 학교의 모습이 남중은 경험한 적이 없고 아이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학교 시험 기간에 학부모 감독으로 지원을 해서 항상 가는데요. 문짝들이 다 뜯어져 있어요. 동물원인가요? 네, 정글이란 말을 해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건 그런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아이 나름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친했던 친구랑 멀어지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외롭겠죠.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그 시간들을 어쨌든 견뎌야 되잖아요. 새로운 친구가 또 생길 때까지. 그것들을 그냥 같이 그냥 무던히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직 그 시간을 살아가 보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육아를 먼저 하신 선배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사춘기라는 또 한 번의 산을 넘으신 우리 육아 선배님들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 게임만 하는 아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여서 이제 선생님은 과일을 깎아주시긴 한다고 했는데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과일을 깎기가 어려우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과일을 막 칼로 찌르고 싶죠. 아들 마음에 기스를 내지 않으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수도승들은 혼잣말을 하죠. 그냥 툭툭 언지를 주고 약간 사라지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저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요. 사춘기 때는 늘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면 답을 당장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툭 말하고 지나가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하고 지나간다거나, 네. 오, 많이 올라갔어, 레벨이?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을 해준다던가, 몇 분까지 하는 거야? 몇 판 남았어? 라고 해서 아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하에 너는 하고 있었을 거야를 계속 암시를 하는 거야.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한 30분 더 남았어? 아니면 오늘 2시간 하는 날인가? 하면서 은근히.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한 30, 뭐 언제 지금 이제 한 5시 20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네? 6시쯤에는 끝내야 되겠다. 예, 조금 마음을 추스릴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6시에 칼같이 끝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한 판이라는 게 내 그렇죠. 맘대로 시간이 조절되지 않잖아요. 하던 경기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걸 갑자기 6시에 끝내면 그건 게임을 한 게 아니죠. 맞아요. 게임에 몰입했어야죠. 맞아요.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6시가 됐는데 네. 6시까지 하기로 하니까 안 끝나요. 그러면 뭐 판이 길어져? 잘 되는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네. 네. 아. 그 사춘기 아이들 이제 선생님 표현하시기를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우쭈쭈 해줘야 할 시간이고 네. 그다음에 크게 될 놈이라고 선언해야 될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춘기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가 강화돼요. 원래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사춘기 시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 그런데 그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짓들만 해요. 아무리 기대치를 낮춰도 저건 아닌데 싶은 행동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인정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든 뭐 친구들 사이에서든 부모에게서든 그랬는데 인정 욕구는 반대로 커져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줘도 너무 좋아해요.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가 됐구나, 절정이구나라고 느낀 거는 내가 뭐 말만 시작하면 자꾸 사라지려고 하고 막 엉덩이를 떼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관심 없는 표정으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멘트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갑자기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서 초집중을 해요. 나를 추앙해 막 이런. 맞아요. 더해라 더해 이거예요. 눈빛이 완전히. 그래서 저는 많이 썼던 게, 그러니까 부모의 칭찬이 이제 안 먹혀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칭찬을 한다고 기분 좋아할 시기는 지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칭찬들을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잘하고 있죠? 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그걸 10마디로 늘리는 거예요. 숙제도 잘해오고, 그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다 했으니까 숙제도 꼬박꼬박 잘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지각 안 하고. 썰을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애는 그만하라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눈을 내려깔지 않아요. 더 듣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늘리고, 학교 상담도 저는 전화라도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전달할 게 없어요. 근데 전화 상담 저 3분 했거든요, 올해. 그 3분 했지만 하긴 했잖아요. 그럼 오늘 담임쌤이랑 상담했는데 선생님께서 또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선생님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셨죠. 3분 동안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경청하고, 예상되는 것들,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되는 것들을 쭉 풀어요. 마치 30분 상담한 것처럼. 그걸로 이제 우쭈쭈 해주는 거고. 네. 선생님, 저 이 크게 될 놈이라고 선언하는 게 너무 멋진 네. 발상이어서,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될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는 없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면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이 아이는 될 놈이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될 놈이라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될 수도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절대 안 돼요. 네, 일단 될 놈이라고 전제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돼야 돼가 아니라 될 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선 여유를 가져도 되는 거고, 어차피 잘 되고 크게 될 놈이니까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지금 저런 행동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거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인 거죠. 네. 우리 크게 될 놈을 키우고 계시는 전국에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시는 사춘기 어머님들께 좀 응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사춘기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얘네들이 4살, 5살 때 도로로 튀어나가던 애들이었어요. 걔네를 운동화 신고 잡으러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어땠냐? 예, 저희 아이들은 말도 못했어요. 정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애들이 뒤에서 너무 크게 웃더라고요. 신이 나서 5살, 6살 때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고 막 신나서 웃고 막 그거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걔가 그때 도로에 튕겨 나가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아이를 내가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엄마의 체력으로 아들들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네. 학부모 상담 주간에 지금 어머님들은 애들이랑 잘 지내나요? 쉬는 시간에 뭘 하고 노나요?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친구들과 자주 다투지는 않나요? 학교에게 성적을 궁금해하거나 성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학교는 교육이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80년대생 학부모 이은경입니다. 유쾌한 밤! 반갑습니다. 유쾌한 밤 독자님들, 채널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역시나 구독자이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 유쾌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이 채널 찾아오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은경 쌤을 제일 설레게 하는 것들은 뭘까요? 네,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궁금하다. 네. 아가씨 때 누군가를 키워보지 못했을 때는 집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을 죽여서 내보내는 그게 어떤 국룰이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집에 들어온 생명체는 다 죽어서 나가는가. 그러던 제가 이제 육아를 한번 훅 이렇게 거치고 나서 생명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과 소질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처음에 다육이를 시작했어요. 초록색 큰 이파리들을 가진 식물들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최근에는 토마토 열매가 매일매일 익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나 할머니 됐나? 너무 뿌듯하죠. 라는 마음과 동시에 네, 빨간 토마토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좀 힐링도 되고 설레고 자식이 그렇잖아요. 네. 손은 가는데 볼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아이가 이 생명체가 자라는 모습 자체가 내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니까 잘 크는 거잖아요. 막 쑥쑥 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지 못하게 약간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 키우는데 역시 고수세요.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네네. 더 잘 키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게 또 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엄마들의 롤모델 이은경 선생님의 자녀 교육. 제가 책 속에 이런 내용을 적어주신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봤는데 학부모로 살아가는 최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 최대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때로는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 정말 전력을 쏟잖아요. 우리 은경 선생님 부모로서는 어떻게 또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역할과 정체성이 바뀌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초등 입학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다들 마음이 급하고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이제 6세, 7세면 학부모 모드로 바로 전환을 일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지치는 거 아시죠? 저는 제대로 모두 전환을 했던 거는 한 이제 큰아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학습 수준과 성적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모드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이유는 제가 초등교사였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따라갈 거다. 이거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둘째 아이가 한참 치료를 받고 막 진단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아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신경 써줄 수 없기도 했어요. 학부모로 내가 어떤 컨셉의 학부모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각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린 마더스 클럽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나와요. 저는 그런 부류의 엄마가 아니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는 엄마들과 선을 긋는, 네, 거기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달리는 부류, 달리기로 한 컨셉의 어머님들이 계시고 나는
안 달릴 거야. 난 그런 부류가 아니야. 라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다. 그건요, 엄마의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관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게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애가 같이 뛰는 줄 알았고, 이인삼각처럼 뛸 줄 네, 알았더니. 내가 마음을 안 먹으면 애도 안 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가 결정하는구나. 결정권 아이한테 있어요.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함께 달려줘야 되는 아이인지 아직 아니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조금 남들보다 천천히 달려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달릴 준비와 체력이 준비되어서 초반부터 빠르게 달리기를 원하는 아이라면 부모님이 아무리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거든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가 달리고 싶어 하면 같이 뛰어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의지가 없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뛰고 싶어도 못 뛰십니다. 그러시구나. 첫 아이가 곧 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심리학 관점에서는. 그러면 첫 아이를 이제 기준으로 여쭤보자면 첫 아이는 어떻게 달리게 선생님 했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교육열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전국 1등이에요. 아, 정말요? 네. 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애가 뛰고 싶어 하니까. 아. 저랑 저희 남편은요, 전형적인 끓는 부모예요. 아. 교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왜냐? 봤어요. 뭘 봤죠? 아주 똘똘한 아이들을 매년 만나요. 내 자식은 아닌데 되게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훈훈한 아이들이 모든 반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저런 애가 나올 거다. 내가 이렇게 교육의 전문가고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설마 내 아이가 저렇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뭉게뭉게 올라가고 똑같은 유전자로 낳아주지 않아 놓고는 개 정도 되는 성취를 굉장히 기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초등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막 어마어마하고요. 자녀와 갈등이 있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네.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본 게 죄죠. 저희 역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굉장히 뛰고 싶었는데, 이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큰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달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래도 제가 그나마 했던 판단 중에 가장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돼요. 보통 끓는 엄마들은 판단력을 상실해요. 학년이 됐고 머리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뛰어봤자 얼마 못 간다라는 거를 알고 그때부터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됐다 생각되었을 때 그때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항상 머릿속에 계속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어떤 태도와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 수준과 속도로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끌어도 끌리지 않고 밀어도 밀리지 않는 시기. 그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진 아이가 되기만 한다면 비록 결과가 본인의 목표에 미치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이전인 중학교 시기, 그 이전인 초등학교 시기에 내가 밀어붙여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이 아이의 공부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키우는 저로서는 아직 교육관 이런 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애가 네. 행복하게 너무 부담 느끼지 않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아들 둘을 이제 중학생으로 키우고 계시니까 네. 그 교육관을 세우실 때 고민도 많이 하셨었고 이제는 조금 딱 정립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은경쌤의 교육관은 어떻게 정립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기. 아이의 때를 기다리자. 네.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핀다라는 게 결과를 낸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때가 꽃이 피는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이 되어주기.
이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큰 원칙을 세워놓으면 나머지 것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컨셉을 일단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머님도 많으시지만 그 정반대의 컨셉으로 지금 4학년이면 이것도 늦었고 저것도 늦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라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더 많으세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이랑 반대편에 서서 아이가 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지 못할 때, 성적이나 속도를 내지 못할 때 그거를 내가 아이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채찍질해서 끌고 나가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 정말 오래 가야 4학년에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래 가야 3학년 정도. 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쉬어요. 다 내려놔요. 모두 다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혼내시고 하는 걸 아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아이가 힘들 때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뭐 어디 가서 말하면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고 뭐 고입도 준비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뭐 바빠요. 엄청 놀아요. 엄청 놀아요. 저랑 남편이 이렇게 끓고 있고 본인도 끓고 있는데 놀아요. 노는 시간을 절대 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논다는 게 친구들과 농구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롯데월드 가서 놀고 그 시간을 본인이 악착같이 지켜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천재인가요? 머리가 좋은가요? 아니면 선행을 많이 시키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더 중요한 건 효율, 집중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가 충분히 쉬고 휴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차피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척하는 거, 공부하는 척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으로도 맞아요. 연결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녀들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그리고 좀 가장 궁금한 것들, 이제 성적 관리, 네, 맞아요.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 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규현아, 엄마 규민이 치료 갔다 올 테니까 영어책 읽고 있어. 어떤 저의 삶이었어요, 이게. 어떤 저의 상황이 그대로 보이시죠? 둘 다 놓고 싶지 않은 거. 둘째 아이 치료와 첫째 아이 영어 실력. 그렇게 혼자 애를 영어책과 함께 두고 나가는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기준의 최소 분량은 정말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러는데 왜 저희 아이는 말을 안 듣나요? 라고 하시면서 그럼 뭐 시키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루에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 10개예요. 10개인데 하나당 저 진짜 3쪽밖에 안 풀려요. 막 이러시거든요. 줄이세요. 줄이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줄이질 못하세요. 한쪽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매일 풀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풀어도 되는 문제집인데 그거를 매일 3쪽씩 푸느라고 울고 불고 아이랑 관계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가 공부를 막 혐오하게 만들면서 공부 습관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안하게도 아이한테 그렇게 잡아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으라고 하는 영어책이 우리 정말 이렇게 글밥 되게 적은 거 2쪽 그거만 읽어놓고 놀고 있어. 미안하니까 그랬는데요. 그 덕에 어쨌든 아이가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습관은 그렇게 해서 잡아갔고요. 그 성적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에서 유리한 어떤 실력이 아니라 고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를 역으로 생각해서 그걸 그럼 지금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면 당연히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등에서 필요한 것들, 뭐 당연히 문해력, 기본이죠. 네, 성인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아이가 수능 준비를 하면 유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서는 말도 못하게, 네.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도 못하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서는 끝까지 끌고 갔고 저희 아이가 드디어 제가 정말 그렇게 기대하던 중학교 3학년인데 성인 수준의 모든 그런 영역의 독서들을 무리 없이 해나가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능에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읽어내는 능력과 동시에 쓰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점점 확대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썼죠. 계속 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거부감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주제나 소재를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아이가 감이 오는 상태. 그 디테일한 곳에 들어가면 더 좋은 표현도 있고 이 문장은 어색하고 더 있어 보이는 어휘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손대거나 지적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이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어휘를 배우면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쓰는 습관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갔던 거고요.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국어에서, 독서에서 바탕이 된 문해력이 있고, 또 독서를 하면서 문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잖아요. 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얘는 다른 애들보다 학원에 다녔던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많이 줬던 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이제 문제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리고 쌓아왔던 그 기본기들이 하나하나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은 그 아이를 정말 많이 믿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지금 뭘 하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게 저를 힘을 빼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냥 사랑인 거죠. 네, 사랑하고 믿어줌, 그리고 기특하게 여기는 거, 표현은 그렇게 하려고 애썼고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미안하죠. 네.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읽으면서 저도 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준비하실 때 좀 인상적이었던 주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였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키워드 6개 중에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교육이에요. 이상하죠.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고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건데 학교라는 큰 키워드가 따로 있고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학교는 교육이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 학부모들은 학교가 교육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학교는 학교고 교육은 교육이에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요즘 학부모들의 특징과 교육을 대하는, 뭐 달리 말하면 사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정교육, 또 엄마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부모의 노력에 의한 교육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도 교사 생활을 하셨었으니까요. 네. 그때 만났던 학부모님들과 이번에 연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80년대생 학부모님들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즘 2023년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요즘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 학부모가 그 이전 세대인 소위 말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를 대하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 세대는 학교 선생님께 아이를 상담하고 아이의 수준을 묻고 아이의 고민거리, 그리고 또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고 여기밖에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라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었던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학교 가는 아이한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세대 학부모님들은 학교에게 성적을 궁금해하거나 성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학교만이 이 아이의 수준과 교육을 책임져주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란 걸 알죠. 학교가 아니라도
대안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 주간, 학부모 상담 주간에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전 세대는 선생님 그래 공부 잘 따라가나요? 수학 잘 따라가나요? 영어는요? 하면서 이제 과목별로 쪼개서 물어보셨던 게 이전 세대 학부모님들이고요. 지금 어머님들은 애들이랑 잘 지내나요? 쉬는 시간에 뭘 하고 노나요?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친구들과 자주 다투지는 않나요? 는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수학은 잘 따라가나요? 라는 질문은 수학학원에 가서 하시죠. 저는 모르고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선생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나요? 이런. 아니요, 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아, 요새 학부모는 다 그래?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어떤 흐름에 내가 꼭 가야 된다거나, 내가 빠져 있다거나,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 요즘은 그런 학부모도 있구나.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80년대생들이 열심히 키워내고 있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떻게 몇 년 뒤에 이제 우리 사회를 되게 주도하는 정말 굉장히 리더들이 될 텐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네. 점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사회의 흐름, 변화는 영상 세대가 된 거죠. 전 국민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의 수업도 학원의 수업도 영상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고요. 책을 읽고 자랐으나 지금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 영상을 보고 계시죠. 네, 영상에서 교육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들은 이런 영상의 흐름과는 또 별개로 우리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에 굉장한 저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덜 가진 채로 똑같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돕고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될 우리 부모 세대 역시 영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아무리 사교육비를 써도 애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기이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는 문해력에 관해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예민해졌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성인들도 서로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분노에 대해서 좀 조절하는 방법들을 예전보다 잃어가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요. 또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내 자식은 어떤 피해도 입으면 안 돼. 내 자식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게 선생님이든 교육을 위해서든 그러니까 부모 나 말고 아무도 내 자식 건드리지 마. 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이제 학폭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속상한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조금도 피해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조금도 양보하거나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엄마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그 글 하나 쓰는 게 너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민해지고 네. 혹시 이 말에 누군가는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서로 막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 자기 검열이란 말씀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내가 쓴 카톡 내가 쫙 읽어보고 다시 보내고 또 많이 하는 게 썼다가 뭔가 아차 싶으면 얼른 삭제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프라인의 관계보다는 온라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에 더 익숙해진 코로나 3년을 겪고 난 이후에 온라인으로 집중되어 있는 소통 방식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한순간에 대안을 찾긴 어렵겠지만 맞아. 우리 조금 덜
예민해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 맞아요. 네. 내 아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할 텐데 잘 커봤자 나겠죠, 그죠? 저도 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내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좋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좀 잘 가르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은경쌤께 그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거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네, 무조건 주도적인 삶. 네, 뭘 하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면 되죠. 그리고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바뀌기도 하죠. 직업도 이렇게 바뀌는, 지금도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그 일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주도적인 주인이 되는 그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게 될 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삶,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 바뀌는 것들에 유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창의성인데 그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필요한 능력인데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연결하느냐 에서 그 사람의 창의력이 나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 재료를 지금 머리에 넣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다들 그러잖아요. 평생 한 번도 쓸모가 없는 미적분을 왜 배워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졸업만 하면 잊어버릴 지식들을 왜 넣어야 돼? 자,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재료가 될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것들이 나중에 너에게 너의 삶 전체에 창의력이라고 하는 힘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엄마들의 성장을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네. 주시는 은경쌤께서 저희 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하지 마세요. 책은 한 2쪽만 읽으시고요. 독서를 이제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는데 늘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책에 집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이를 위해서 또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이 많고 애는 지금 수학 문제를 저기 다 못 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재밌는 책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야 되는 책 말고 그냥 읽고 싶은 책 있잖아요. 막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책 있죠. 야한 책. 정말 흥미 위주의 네. 책. 아니면 한쪽에 막 한 5줄 써 있는 그런 뭐 약간 뭐 시집이야 뭐야 하는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을 하시되 그냥 꾸준히만 하다 보면 내 뇌가 다른 책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읽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책만이 자기 개발은 아니죠. 네. 다양한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 라고 하는 그 분야를 찾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분야가 글쓰기라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자기 개발이 어떤 부모님께 숙제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엄마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 상황들, 이 분위기들을 좀 즐기면서 나도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담이 확 내려가네요. 네, 2쪽 이상 읽지 않기. 네, 맞아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